이런 거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지금까지 진짜 많은 자산을 일구셨잖아요, 이미. 근데 만약에 자고 일어났어요. 근데 딱 계좌를 열어봤더니 빵원인 거예요. 그냥 돈이 싹 없어졌어요. 남덕한 대표님의 그 대신 제가 하나 이제 페널티를 그만큼 드렸으니까 플러스를 드리자면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쌩쌩한 거야. 보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갔어요. 네, 내가 딱 보니까 나 20대가 된 거야. 30대? 뭐 이게 나이를 이렇게 됐는데 계좌에 보니까 돈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 투자 시작하실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2022년 5월 12일 내일 아침에 딱 눈을 떴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상황이라면 그럴 수도 있죠. 만약에 판타지죠. 그렇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지식은 그 대신 그대로고. 그러면 뭐 그러면 그런 꿈을 꿀 때 있어요. 가끔 꿈 그냥 진짜 실질적으로 꿈을 꾸는데 꿈 중에서 이제 그게 잠재되어 있는 스트레스일 수도 있죠. 네네. 이제 그런 꿈은 가끔 꿔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 없어지지는 않았는데 네네. 분명히 돈을 벌어놓은 게 있는데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이 되게 공궁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꿈을 가끔 꿔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엉규 씨 얘기대로 만약에 그런 상태가 됐다고 하면 이 암담하고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렇겠죠. 그런데 그래도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있으면 만약에 1,000만 원 정도 그 있으면 정도가 있으면 결국에 뭐 할 수 있는 게 주식 투자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보다는 주식 투자하기가 환경상으로는 더 좋죠. 더 좋아요? 네, 더 좋죠. 훨씬 좋죠. 그때보다 더 좋아요. 그때는 그럼요. 고성장 시기였고 시장은 어렵지만은 정보가 오픈되어 있고 그러니까는 또 이제 참고할 자료라든가 데이터라든가 뭐 그런 거 전혀 없었죠. 책도 없었을 정도니까는. 그러니까 책도 없었어요. 책도 재테크라는 개념도 없고. 그러니까는 지금 그 돈 가지고서 뭘 하겠어요. 이거를 무슨 뭐 창업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주식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다시 한다고 해도 주식이다. 다시 한다고 해도 주식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에 지금도 어렵긴 어렵지만은 기회가 없는 건 아니니까. 그 기회가 없는 건 아니니까는. 그럼 그거를 다시 시작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하게 될까요? 처음에 하시면. 그러니까 이제 전제 조건이 그거잖아요. 실력은 지금 실력이고 맞아요. 다시 말해서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있으면 제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결국에 주식 투자밖에 없고 거기에서 레버리지가 더 높은 거는 뭐 옵션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는데 파생 같은 거는 제가 안 하니까는 그러니까 이제 현물 주식 가지고서 하는데 제가 스케일핑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거의 그런 것 저런 거를 다 빼고서 시장에 맞는 단기 투자는 제가 해요. 제가 그래도 실전 투자 대회에서 6차례 수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기 투자에 나름 그 이제 원칙도 있고 그때 이슈가 되는 종목들 그래도 너무 높은 거는 무조건 하지를 않고 올라갔다가 한 2, 3일 떨어졌을 때 그런 거 위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게 이제 패턴으로 따지면 N형 패턴이 나온다든가 횡보하다가 또는 이렇게 떨어지다가 대량 거래를 수반하고서 이렇게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 시선이 이렇게 쏠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나오는 재료, 이게 왜 올라갔나 그런 걸 확인한 다음에 그게 최소한 11선까지 떨어졌다든가 그런 거를 이제 매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 특정 종목을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기산텔레콤이라고 있어요. 기산텔레콤. 그게 이제 도시항공교통 관련주. 그로 편입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여러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때 대장 역할을 했던 거는 베셀이라고 지금 그
경고 종목에 묶여져 있죠. 그런데 이거는 2등주예요. 2등주. 그러니까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이틀 급락을 했죠. 급락. 그러고서는 지금은 이제 그 최고치로 이렇게 치솟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 좀 킬까요? 조금 덥네요. 네, 그렇죠. 여기 조명이 있어가지고 그런 종목들이 올해 주식시장이 되게 나빴잖아요. 근데 연초부터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에너지주들, 뭐 대성 에너지라든가 GSE, 천연가스 관련 주식, 또 한국석유 같은 주식들 그런 것들이 1월달에 급등을 했었거든요. 또 2월달 이제 인플레이션이 막 그 돼가지고. 철강주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철강주들도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고 4월달, 3월달에는 또 그 곡물 가격이 또 급등을 했다 보니까 세계 곡창지대라는 데들이 데미지가 상당히 많이 그래서 우리 식탁 물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 물가는 올라가고 경기는 이 하강이고 그런 상태잖아요. 근데 그게 식탁 물가까지 올라가서 그 에그플레이션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음식점의 식사값도 되게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전체 물가가 안 오른 게 없죠. 그러면서 곡물주들이 또 지난달에는 아주 막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 사료주 같은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 번씩 올라가다가 뭐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초기에 그러니까는 대선 때 같은 경우는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 이번에는 뭐 원전 테마도. 그렇죠. 그 원전주 같은 경우도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한신기계 같은 경우는 그 올해 1월달 같은 경우에 3,000원까지 떨어졌던 건데 요번에 14,000원까지 왔다가 지금 그러니까 3,000원에서 만 원이 넘으니까 뭐 14,000원, 13,000원까지 왔으니까 그 몇 배예요. 4배씩 올라가고 그랬던 거죠. 첫 번째 상승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꺾인 다음에 다시 상승이 나올 때 재료로 해서 올라간 거를 확인을 하고서 그 재료가 소멸됐는지 안 소멸됐는지 또는 이 재료가 지속성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지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그러니까 제가 가정을 이제 실력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이렇게 되니까 가능한 건데 초보분들이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는 초보분들은 어떤 식으로 내가 수익을 낼까를 미리 정해두는 게 좋아요. 다시 말해서 자기 입장, 자기 처지에 맞춰가지고 다시 말해서 내가 주식을 볼 수가 없는 제가 이제 요즘에 장을 자주 못 보시는 분들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렵기 때문에 항상 눌러져 있는 종목, 눌러져 있는 종목을 내가 변동성이 있대 떨어져 있을 때는 리스크가 확실히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많이 떨어져 있는 데서 거기에서 떨어져봤자 얼마가 더 떨어지겠어요. 지금 시장이 마찬가지거든요.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95,000원까지 갔던 게 지금 이제 70,000원도 한참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충 바닥이지 않나 싶거든요. 지켜봐야지 되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더 떨어지면 62,000원 선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정고점이었기 때문에 정고점을 뚫고 올라간 데가 이제 다음에는 그 지지선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지난번 고점이 2,600포인트였는데 그게 이제 지금 지지선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은 코스피가 2,600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떨어져도 최악으로 떨어져도 2,500까지 떨어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떨어지는 폭은 작죠. 그러고서 언제든지 반등을 하면은 한 100포인트, 200포인트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 영역이니까 그럴 때는 팔기가 아깝죠. 지금은. 그렇죠. 그런 식의 기본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가 얼마 안 남은 걸 산다. 이 마인드로 가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회사는 좋은데 단기 투자를 하더라도 회사가 기본적으로 좋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엉터리 회사라든가 재무제표가 영업 실적이 시원찮다든가 뭐 그 전환사채를 남발을 해가지고서 많이 발행을 했다든가 이런 회사들은 다 좀 제껴놓고
그래도 최소한 회사 직원들 먹고 살고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고 앞으로 전망도 괜찮은 회사가 네. 그 테마에 엮였는데 그게 올라간 거 없이 떨어졌을 때는 네. 그 괜찮은 거죠. 거기서 뭐 더 나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네. 그런 기본 마인드로 네네. 또 그런 종목을 찾기가 어려울 때는 네. 안 하면 되는 거죠. 쉽고. 이게 그런 종목이 잘 안 보여. 근데 지금은 많이 빠졌으니까 그런 종목 좀 있지 않아요? 그런 종목이 항상 나오죠. 항상.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뭐 비싸게 사서? 그렇죠. 네. 그 비싼 그러니까 평상시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평상시 가격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이동평균선을 가지고서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 그 기본적으로 주식 가격이 뭐 120일 이동평균선, 뭐 60일 이동평균선 그러면 네. 재반 재료 지금 주식 시장의 환경 그거가 다 포함이 돼서 그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지금 입장에서의 적정 가격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입장에서 네네. 그거를 조금 이제 고급스럽게 얘기를 해서는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재무학적으로. 근데 그 이론에 의하면은 이제 그게 지금 적정 가격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어떤 이슈가 나와서 주가가 급등을 하면 미래 가치가 반영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게 별거 아니네 하면서 또는 지금 가격이 높으니까 오랫동안 갖고 있는 사람들의 팔 기회를 삼잖아요. 네네. 그랬더니 이게 내다 팔다 보면은 주가가 다로 도로하면 타불이 된다고요. 네. 한 2, 3일 거쳐가지고.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이거 올라간 거 없네. 그러니까는 원래 가격하고 똑같잖아요. 네. 그럼 아니면 원래 가격보다 아주 미세하게 조금 올라가 있다든가. 네. 그러면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그러면은 리스크도 제한적이고. 네. 그러니까 벌써 이제 20% 30% 올라간 종목을 살려고 그래서 이제 단기 투자라고 하더라도 계속 그 시세표를 지켜보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장이 불안할 때 요즘 같은 현상도 뭐냐면 장 초반에 투기 세력이 올려놓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간에 만약에 상한가를 갔죠. 그러면 그 다음 날에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에 이제 보통은 10%가 이제 상한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날에 10%부터 이상 시작이 돼서 15% 뭐 20%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상한가까지 가는 주식들이 있어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 종목이 나왔었는데 그러다가 끝날 때 되면 이제 10%로 끝이 난다 그러면은 상한가에 산 사람은 20%가 손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보면은 그 장 초반에 올라간 주식이 그 유지하기가 상한가 유지하기가 확률상으로도 그날 올라갈 게 다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거기에서 떨어질 확률이 더 높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시세를 보고 있는 분은 그런 데에 현혹되기가 쉽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라리 안 보고서 이제 장에 다 마감이 된 다음에 저녁에 공부를 해서 이거는 뭐 때문에 올라가고 뭐 때문에 올라가고 그 다시 말해서 이제 모 증권사의 그 HTS에서는 그 뉴스가 나오고 자기가 실시간으로 찾아봐야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팍스넷이라든가 또는 이제 네이버 금융 같은데 들어가서 토론방, 종목 토론방에 들어가서 다 찾아봐야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슈구나. 이게 지금 정보구나. 그래서 이거하고 이 주식이 매치가 되는데 이게 올라간 것 없이 떨어졌네. 그러면 저게 저 이슈나 저 뉴스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 같은데 그러면 계속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도 원전주 같은 경우도 어쨌든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탈원전이라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게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으면 아주 뭐 수주받고 뭐 한 건 없지만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버슈팅해서 너무 많이 온 거죠. 한신기계 같은 게 뭐 작년에 벌었던 거에 올해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주가는 벌써 4배씩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저가 대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너무 많이 올라간 거니까는 위험한 거죠. 윤 대통령이 당선되고서 그 다음 날에 급등했다가
주저앉은 거예요. 주저앉은. 그 하루 이틀 주저앉고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아주 강력한 세력이 들어왔나 보죠. 그래가지고서 주가가 그렇게 이제 많이 올라갔는데 아무튼 그런 거가 우리 이 주식 시장에서는 이 주식 시장에 상장된 기업이 세상의 축소판이잖아요. 전체 사람들이 다 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이슈나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수시로 그 테마를 형성해 가지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코로나 같은 경우도 처음에 발생했을 때 그렇게 오래 이게 진행될 줄은 아무도 몰랐거든요. 2년이 넘도록 이렇게 진행되고 있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가장 대표적으로 코로나 처음 생겼을 때 그 중국에서 폐렴이라 그래가지고 맞아요. 우한 폐렴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폐렴 관련 주식이 올라갔거든요. 그게 고려제약 같은 경우 그런 제약주가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는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난리를 피웠잖아요. 맞아요. 마스크 오일제도 시행이 됐고 그래서 마스크주들이 또 대박을 쳤었죠. 그러고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진단 키트 뭐 그래서 코로나 뭐 관련 주식들이 엄청 많이 올라들어갔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다음에 이제 경기가 엔데믹이 되면 이제 여행주들이 올라갈 거라 그러는데 실상 그거는 선반영이 돼가지고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위드 코로나로 가는데 실적이 수반이 안 되니까 오히려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현상, 사회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지금 글로벌화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어떤 게 이슈고 지금 아무튼 인플레이션하고 이런 게 심화되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전쟁도 벌써 시작이 된 지가 몇 달이 되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는 나오는 게 종전 이후에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크라이나 그 전쟁 피해 규모가 뭐 760조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거기에 이제 관련이 있는 기업들, 그 전쟁 복구에 관련이 있는 기업들이 어떤 건가 그 수혜주 찾기에 지금 골몰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 그런 주식들이 또 이제 지금 움직이고 그러니까 요게 또 끝나면 또 어떤 주식이 올라가고 결국에 단기 투자는 이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것도 최대한 많이 안 올라가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올랐다가 쉬는 종목 이런 종목들만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도 조금 어려운 장이지만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지금 가격대에서는 시간 싸움이지. 시간 싸움이고 이제 뭐 내년에는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서 아주 대폭락이 올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주식은 이제 선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측되어 있는 그런 이 폭락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런 것들은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이 주식 시장은 제일 어려워하고 그 불편해하는 거를 불확실성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금리 인상이 지금 이제 불확실한 것 때문에 시장이 더 요동을 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초고 인플레이션,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이 아주 높을 때 뭐 1년, 2년 동안 금리 인상을 아주 급격하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특히 신흥국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신흥국은 아니고 주식은 MSCI 지수가 신흥국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아직은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이게 지나고 나면은 한 몇백 포인트는 또 급격하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켜봐야죠. 그럼 지금 따져보면은 일단 어떤 이슈에 시장이 한번 반응을 했어요. 어떤 이슈에 이 이슈는 시장이 반응하는 이슈구나를 내가 한번 확인했어. 그러고 나서 좀 그게
워낙 세상에 뉴스가 많으니까 얘가 더 이상 메인 뉴스가 아니게 돼가지고 이게 쉬어요. 근데 이 뉴스가 방향성이 있는 거야. 한 방짜리 이슈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김연아가 금메달 땄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지속적인 이슈예요. 그런 경우에 이게 내려와 있을 때 그때 만약에 얘가 정고점 부분까지 내려온다면 전저점까지 내려온다면 이때 내가 진입을 하는 것. 그래서 그렇죠. 이 이슈 바람이 다시 불 때까지 기다렸다가 얘가 올라오면 그때 내가 수익 실현을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지금 초보자가 할 수 있는 전략이죠. 예. 그거를 뉴스의 연속성이라 그러거든요. 네네. 다시 말해서 텀을 들여도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 근데 그 주식이 단기적으로 또 유상증자 한 물량이 혹시 나온다든가 또는 이제 그 전환사채가 혹시 물량이 나온다든가 그런 거는 체킹을 하고 그런 거까지 꼼꼼하게 체킹을 하고서 그거에 해당이 없는 주식인데 그러니까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제일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그게 하루아침에 뭐 상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대가 2차 전지 전기차 시대로 이렇게 가면서 저거는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들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한번 올랐다가 주저앉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앞으로 이 기업이 이 일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네. 그러면은 이제 그 주식이 요번에 이 항공 그 교통 관련주들 도심 이제 택시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띄워가지고서 뭐 그런 주식들도 벌써 작년 재작년부터 벌써 계속 베셀이라는 주식도 그 4,000원 뭐 요 정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지금도 9,000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요번에 단기적으로 그 인수위에서 이제 그거를 실질적으로 운행을 하겠다 그랬더니만은 그 주식이 이렇게 이제 급등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종목들도 1, 2, 3등이 있겠죠. 우리가 말할 때 대장주가 있고 뭐 2등주가 있고 3등주가 있고 그러면 기산텔레콤이 그랬던 거예요. 그게 1등주가 아니었는데 올라갔다가 한 2, 3일 이렇게 떨어져서 11선까지 떨어지니까는 별로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타고 올라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1등주가 이제 경고 종목에 들어가니까 이제 부담스러워서 그 매수세가 그쪽으로 이렇게 왔다고 봐도 되죠. 그럼 주로 2등주를 많이 공략하시나요? 하실 때? 그건 아니고 1등주를 원래 해야죠. 1등주. 1등주를 하는데 1등주가 너무 많이 올라서 우리가 경고 종목에 들어가잖아요. 지금 요번에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경고가 아니고 위험 종목이죠. 그러니까 경고를 맞고서도 거래 정지되고서도 상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들은 내 몫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서 거기에 신규 투자하기는 좀 부담스럽죠. 그런데 가끔 주식 시장에는 오버슈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럴 때는 이제 주식 투자가 아무리 우리가 뭐 정상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투기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 자산을 맡기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위험 종목, 경고 종목 이런 거는 이제 경고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이제 그 전에 매도를 하고 그 정도로 올라가면 좋죠. 그러니까 가끔은 급등하는 주식을 저도 상한가 먹을 때도 있고 심지어 뭐 상을 2번씩 먹을 때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건 이제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주식 투자하다가 이런 경우도 있네. 저 같은 경우도 그러거든요. 상한가 들어가면 파세요? 아니면 상한가 들어가면 한번 또 좀 갖고 있어 보세요. 어떠세요? 상한가 들어가면 팔면 안 되죠. 안 파세요? 그럼요. 그거를 상한가 들어간 거는 무슨 뜻이에요? 상한가 들어가는 거?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더 올라갈 게 없으니까. 그렇죠. 상승의 한계를 둔다.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왜 팔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요즘에는 그러니까 종가의 상한가가 아니라 상한가 들어갔는데 얘가 계속 밀려요. 막 이렇게. 그러면 팔아야죠. 깔끔한 상한가가 아니라. 그러면 팔아야죠. 얘가 약간 막 이런 느낌인데 어거지로 막 상한가를 막 해. 그러면 팔아야지. 그럼 파시고. 무조건 파는 거예요. 그냥 완전 잠기면 그냥 갖고 계시고. 그렇죠. 그럼요. 그래서
그 원칙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가 뭐냐면 상한가가 2번 풀리면 무조건 파는 거예요. 상한가 2번 풀리면 그러니까 무조건 파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요런 거 좀 그래서 상한가 때 과거에 상한가가 12% 15%일 때 있잖아요. 네. 그때는 소위 말해서 상한가 따라잡기로 해서 돈 버신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상한가 따라잡으면 손해볼 확률이 90%가 넘어요. 제가 보기에 30%나 돼버리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가급적이면은 저게 좋은 종목이다 그러면은 10%대 사든가. 그래서 20% 넘어가면 팔 준비를 해야죠. 그러면 그것만 해도 하루 그렇죠. 수익이나 뭐 이틀 수익의 10%씩 이상이 나면 그건 뭐 대박이죠. 뭐 그러니까 아예 20% 이상 올라간 종목은 안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안 그런 보는 게 생각. 낫다. 초보자 입장에서는 특히. 그렇죠. 그래야지 그 자기 그러니까는 이제 그게 본의 아니게 거기에 단기 투자에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매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큰 손실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그렇게 막 단기 투자를 하지는 않거든요, 지금은. 근데 옛날에 이제 처음에 할 때 오히려 더 단기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할 때는 이제 호가창을 보고 홀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보고 있으면 거기에 빠져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더 올라갈 거라는 그 착각 때문에. 그리고 얘가 막 올라가는데 내가 주문 넣었는데 막 체결 안 되고 그냥 막 올라가 버리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높이 사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게 적응이 안 되시는 분은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안 하는 게 낫다. 안 하는 게 좋고 자기 실력이 될 때 그 실력이라는 게 5년, 10년에도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이제 젊으신 분들 중에서는 빨리 적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는 일정 기간에는 아까 1,0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진짜 100만 원을 1,000만 원처럼 생각을 하시고서 무수한 연습 또는 모의 투자 뭐 이런 걸 가지고서 단타 만약에 단기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쪽에서 그래서 이제 그것도 참 준비하고 그 참 어려워요 그것도.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단기 투자를 좀 잘하시는 분들은 그거에서 수익이 나면 계속 돈을 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복리 개념이라는 게 성립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급속도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단기 투자를 하지만은 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늘 그때 엉터리 주식들도 많고 투기꾼들이 이제 끌어들이려고 미끼처럼 이렇게 별 이슈도 아닌 걸 가지고 주가가 확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조심하고 조심할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차라리 그 단기 투자 내가 호가창 보고 그거를 먹는 거를 하느니 그냥 크게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슈 한번 있었다 잠잠할 때 사서 기다렸다가 다음에 바람 불면 내가 또 털고 나오고 그게 이게 더 낫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어쨌든 아무리 좋은 주식이더라도 계속 올라가는 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높은 주식은 무조건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서 대응을 하시면 그래도 훨씬 조금 좀 편하죠. 얼마쯤 되면 털고 나오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내가 원전을 들어갔어요. 이 원전이 떴다가 가라앉아가지고 내가 한번 샀어요. 근데 이슈가 또 있어가지고 얼마가 올랐어요. 그러면 한 20-30% 정도 먹으면 그냥 나오는 게 낫나요? 아니면 계속 이게 장기적으로 이슈가 살아있다고 보면 그냥 쭉 가져가는 게 나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애매하죠. 애매하다라는 게 이제 뭐냐면 원래 가격이 높은 주식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상승폭이 얼마 안 될 수가 있죠. 그러고서 아무튼 투기 세력들이 제일 좋아하는 가격대가 어떤 가격대인 것 같아요? 투기 세력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요? 예를 들어 9,000원에서 10,000원으로 바뀌는 거? 그런 아니요. 그것보다는 보통은 이제 3,000원대. 3,000원대? 3,000원대. 왜요? 2,000원, 3,000원, 4,000원짜리가 제일 좋겠죠. 그게 이제 10,000원 가면은 따블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0,000원 가면 두세 배 먹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신기계가 3,000원까지 떨어졌는데 네. 요번에 12,000원 정도 돼서 자사주 매가 공시를 했거든요. 160만 주인가. 네네. 그러면서 8,500원 선까지 떨어졌죠. 네. 그 다음에 다른 세력들이 들어왔는지 거기에서 더 끌어올려가지고 정고점을 뚫고서 14,000원 정도까지 네, 네.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물론 이제 그때 장이 나쁠 때 연초에 1월 달에 폭락할 때 같이 떨어졌던 거거든요. 네, 3,000원까지는. 네. 그렇지 않고서도 보통 한 3,500원 정도 했었으니까 그렇다고 회사가 엉터리 회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는 그런 회사를 가지고 한 뭐 5,000원, 7,000원 올렸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구나. 2배를 갔는데도 만 원짜리 2만 원 되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저 회사 기업이라는 게 기업이 좋으니까는 이제 가격이 높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럴 때 기업이 좋은데 가격이 높다라는 얘기는 포트폴리오상 기관 투자가나 뭐 외국인이나 지분을 어느 정도 갖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기관 투자가나 그 외국인들은 보다 더 합리적인 투자를 하다 보니까 네. 가격이 이렇게 뜬금없이 많이 올라간다고 어떤 이슈에 의해서 그러면 다 팔겠죠. 네. 그러니까 그 매물들 때문에 투기꾼들 마음대로 주가를 많이 올리기가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투기꾼들이 그러니까는 개인 투자가가 투기꾼을 이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투기꾼에 맡겨서 투자를 하는 것도 리스크가 되게 큰 거죠. 그래서 원래는 좋은 주식을 투자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그 기업 가치에 맞춰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시장에서 꼭 그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는 단기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나름 공부를 해서 그런 쪽도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이고 이제 처음에 저한테 질문을 하신 게 제 입장에서 이제 1,000만 원일 경우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 거냐.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시작한 게 단기 투자여서 처음 시작했을 때는 단기 투자 그 개념도 없었어요. 그때는 이제 상한선이 6%였거든요. 6%. 제가 7,400원에 그 어떤 주식을 사가지고 허구한 날 팔 기회도 없이 상한가를 가는 통에 그거를 2배 이상 19,400원인가에 팔았으니까 7,400원에 사가지고 그때 100만 원어치밖에 안 사서 그 100만 원 가지고서 맨날 상한가 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19,000원이 넘어서 팔았는데 그게 나중에 팔고 나서 보니까 제가 22,000원까지 간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랬던 것처럼 아무튼 그때는 뭐 그 몰랐으니까는 그냥 산 건데 이게 코끼리가 뒷걸음질 치다가 뭐 쥐잡듯이 그냥 어떻게 얻어 걸리는 거였고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를 했는데 지금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1,000만 원이라는 그 작은 돈 가지고서 하려고 그러면 결국에 돈은 벌어야 되겠고 그리고 기초 지식은 있고 그런 상태에서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단기 투자로 해서 이리저리 옮겨 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수익이 나면 일단 지키고 또 기다렸다가 그런 종목이 나오면 해서 또 수익을 챙기고 그래야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